네, 502번 문제부터 볼게요. 전 시간에 이거 지금 영상에 남겨져 있을 건데, 전 시간에 얘기해 준 게 뭐냐. 직선에서 떴고, 삼각비 떴잖아요. 그럼 우리 바로 볼 수 있는 게 직선의 기울기를 갖고서 이야기를 하자고 했었죠. 직선의 기울기가, 우리가 지금 여기 직선에서 기울기 몇이죠? 네, 마이너스 루트 3이요. 근데 그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뭘 의미한다고 했었죠? 근데 탄젠트 값이랑 똑같습니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탄젠트 그냥 세타라고 그냥 바로 표현을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된다고 했었죠. 그럼 탄젠트 세타가 이거고, 근데 거기서 점 P가 4, 4분면 위의 점이랬으니까 아 결국 세타는 4, 4분면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들어간 거겠죠. 그럼 여기 상태에서 나머지 얘네를 찾으라는 건 삼각형 그냥 갖다 그려서 표현하세요 라는 거고, 비율이 1과 루트 3과 2라는 걸로 나머지 찾으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 사인 세타부터 찾을 건데, 마이너스에 사인 세타 그냥 값 찾을까요? 사인 세타 비율은요 2분의 루트 3이고, 근데 4, 4분면이니까 부호가 마이너스 이렇게 갖다 쓰여주시면 되겠죠. 거기에 플러스 코사인 세타래요. 그럼 코사인 세타는요 2분의 1이고, 거기 상태에서 4, 4분면이니까 부호가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거기에 플러스 탄젠트 세타는요, 네, 벌써 처음부터 알려줬던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갖다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2분의 루트 3에 거기에 플러스 2분의 1에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루트 3을 하세요 라는 거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요 라고 답이 나오시면 됩니다. 이게 502번 문제였죠. 근데 506번은 식을 간단히 하세요 라는 거밖에 없죠. 그럼 거기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중3 때부터 했었던 행동의 루트 안에 제곱이 있었을 때 행동입니다.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면 무조건 뭐 하라고 했을까요? 네, 절대값을 씌워줘라. 그러니까 얘는 절대값 사인 세타 빼기, 여기도 루트 안에가 제곱이 있으니까 얘도 지금 절대값을 일단 씌워줘서 나와야 되는구나. 그럼 절대값 코사인 세타에 더하기 탄젠트 세타. 근데 여기는 뭐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니까 코사인 세타에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리고 여기는 절대값이었으니까 절대값 탄젠트 세타 이렇게 지금 먼저 표현을 하시고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이제 절대값을 벗기기 위해선 부호를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때 4분면 얘를 갖고서 시작을 하겠죠. 2분의 파이보다 크고 세타 파이보다 작으면 몇 사분면이고? 2, 4분면이고, 그럼 2, 4분면에서 사인의 부호는 양수. 그럼 이거는 그냥 그대로 사인이라고 나오시면 되겠구나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여길 풀을 건데 이때 2, 4분면에서 코사인은 음수고요. 탄젠트도 음수요. 그럼 음수랑 더해봤자 최종적으로 음수가 되겠죠. 그럼 음수였을 땐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C, 마이너스 T. 거기에 플러스 여기는 그대로 C, 여기는 마이너스 S. 그리고 아까 탄젠트가 지금 뭐였다고요? 음수였으니까 얘도 지금 뭐라고 나오시면 돼요? 네, 마이너스 T라고 나오시면 되겠죠. 계산을 하자는 거니까 최종 S 플러스 C 플러스 T 플러스 C 거기에 마이너스 S 마이너스 T 계산하세요. 그러면 더해져서 0 더해져서 0. 그러면 여기는 2 코사인 세타만 남았습니다 라고 해서 간단히 한 건 2 코사인 세타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되겠죠. 됐죠? 네, 508번에서 말을 해주는 건요, 일단은 여기 조건에서 코사인은 음수고 탄젠트는 음수예요. 이 조건으로 세타가 정확하게 몇 사분면이 있는지 찾아라 라는 소리밖에 없겠죠. 그럼 코사인이 음수가 되는 사분면은 몇 사분면이고? 2, 4분면과 3, 4분면. 탄젠트가 음수가 되는 건요 2, 4분면과 4, 4분면.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결국은 2, 4분면이구나. 그러면 이때 세타를 이 범위가 아닌 뭐라고 쓰시면 돼요? 2분의 파이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다 이렇게 써놓고서 문제를 풀어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갖고 나머지 잡으라는 거니까 뭐 결국은 기억과 니은부터 그냥 먼저 확인할까요? 얘는 사인은 2, 4분면이니까 양수, 코사인은 음수. 그럼 결국적으로 곱해진 게 음수니까 0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기억 틀리다 이렇게 쳐주시면 되겠죠. 두 번째도 사인은 양수고 탄젠트는 음수니까 얘는 0보다 작다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뭐야? 지금 세타 얘를 찾아냈으니까 2분의 세타의 각을 다시 보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 상태에서 2분의 세타라는 거는 2로 나눠준 거니까 4분의 파이. 그리고 2로 나눠줬으니까 2분의 파이. 이렇게 지금 갖다 쓰시면 되겠죠? 그럼 2분의 세타는 4분의 파이보다 크고 2분의 파이보다 작대요. 그럼 몇 사분면이야? 네, 1사분면이요. 그럼 1사분면에서 탄젠트의 부호는 양수. 그러니까 0보다 크다. 이건 맞는 말이 되겠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2세타라는 범위도 찾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2세타는 2배를 해주시면 되니까 파이보다 크고 2파이보다 작아요. 그럼 이때 얘는 몇 사분면이에요? 3사분면도 될 수 있고 4사분면도 될 수 있어요. 근데 3사분면, 4사분면에서 사인의 부호는 어차피 다 뭐예요? 음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0보다 작아요. 그래서 얘는 틀렸구나. 그래서 니은과 디귿만 되는 3번이요.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죠. 근데 512번에 디귿만 보자라고 하는데 식 정리해야 되죠. 우리 이거 개념원리 연습 문제 있는 내용인데 당연히 이걸 정리했을 때는 얘는 제곱을 해서 먼저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여기도 제곱을 해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좌변도 제곱을 해서 정리를 해서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라는 걸 계산을 해서 쓰자. 그럼 앞에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 사인 플러스 사인분의 1을 제곱해주니까 S제곱 플러스 2 플러스 S제곱분의 1이요. 이렇게 그냥 갖다 쓰라는 소리가 될 거고요. 거기에 더하기. 얘도 제곱을 해서 갖다 쓰니까 C제곱 거기에 플러스 지금 2 거기에 더하기 코사인 제곱분의 1이요. 이렇게 갖다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얘 또한 일단 정리를 하지요. 그럼 이때 여기 상태에서 얘는 마이너스라고 쓰여져 있는데 t제곱 거기에 플러스 2 거기에 마이너스 t제곱분의 1이요. 이렇게 쓰여져 있는 식을. 그럼 이때 마이너스 일단 분배해주면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일단 갖다 쓰고서 시작을 하겠죠. 그럼 여기서 일단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을 더한 값을 먼저 1이라 갖다 쓰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요. 그리고 상수항 파트 2랑 마이너스 2 계산한 플러스 2요 이렇게 갖다 쓰면 되겠죠. 그럼 나머지 남아있는 걸 갖고 보니까 일단은 사인 제곱분의 1과 코사인 제곱분의 1과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는데 벌써 사인과 코사인이 보이니까 탄젠트 바꿔놔야 되겠죠. 그럼 탄젠트는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이라고 바꿔줄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였죠. 그럼 이 상태에서 얘도 지금 마이너스 사인 제곱분의 코사인 제곱이라고 일단 바꿀 수 있겠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분수를 계산할 때 가장 기본 생각하는 건 통분이 돼 있는 거는 통분이 돼 있는 것끼리 먼저 계산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럼 얘를 계산하다 보니까 지금 사인 제곱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그리고 여기는 코사인 제곱으로 통분이 돼 있는 걸로 계산을 하다 보니 코사인 제곱에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이렇게 갖다 쓸 수가 있겠구나. 그런데 우리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뭐로 바꿀 수 있어요? 네, 사인 제곱으로 변형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 마이너스 사인 제곱도 네, 코사인 제곱으로 변형할 수 있겠어요. 그럼 이때 사인 제곱 약분하니까 여기는 1이고 여기도 코사인 제곱 약분하니까 1이고 그럼 여기엔 지금 3 남았으니까 최종적으로 이 계산한 값은 5가 돼요. 이렇게 512번 계산을 하는 소리겠죠. 네, 517번 문제에서도 지금 뭐 얘는 일단 4분면 당연히 봐라. 이거 먼저 깔고 들어가겠지. 근데 얘가 몇 사분면? 지금 4사분면 이렇게 알고 들어갈 거고요. 그럼 여기에 관계식인데요. 근데 이것도 앞에 시간에서 설명을 했던 게 얘는 지금 관계식에 대해서 탄젠트밖에 기호가 없잖아요. 그럼 얘는 t값, 즉 탄젠트 값을 구하라는 방정식을 풀어라 라는 소리거든요. 얘는 방정식을 풀래요. 그럼 이때 이 상황에서 양면에 1-t를 곱해주면 되니까 1 플러스 t가 2 마이너스 루트 3에 1 마이너스 t요. 이렇게 써서 방정식을 먼저 풀자고. 그럼 얘 지금 t에 대한 방정식인데 몇 차 방정식이에요? 1차 방정식이잖아요. 그러니까 1차 방정식으로 풀면 되거든요. 그럼 2 마이너스 루트 3을 얘한테 곱해준 2 마이너스 루트 3.
그리고 2-3 루트 3과 얘를 곱해서 어차피 t에 대해서 쓸 거니까 여기는 -2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지금 쓰여져 있구나. 근데 우리 지금 t에 대한 1차 방정식을 풀겠대요. 그럼 1차 방정식을 풀 때는 t를 한쪽으로 놀아주셔야 된다는 거밖에 없잖아.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좌변으로 t를 몰아주다 보니 이때 얘가 이항돼서 넘어가서 계산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럼 여기 앞에 있던 1과 얘가 이항돼서 넘어가니까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지금 갖다 쓰여주시면 되겠죠. 그럼 플러스 1 넘어와서 계산해 주니까 여기는 1 마이너스 루트 3이요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될 거고요. 그럼 최종적으로 여기는 지금 3 마이너스 루트 3의 t가 1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결국 t의 값은 3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지는 상황이 되겠구나. 여기까지 됐나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거 당연히 이거 보이면 뭐 할까요? 유리화 해주시면 되겠죠. 유리화. 맞아요. 근데 유리화를 하다 보니까 계산을 하는 방법이 얘를 루트 3으로 묶어주면 얘는 루트 3이고 여긴 마이너스 1인 거고 이렇게 묶어서도 볼 수 있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얘를 다시 마이너스 루트 3으로 묶었다고 생각하면 얘네 안에 있는 게 부호가 바뀌면 되는 거니까 1 마이너스 루트 3이요 이렇게 정리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때 1 마이너스 루트 3, 1 마이너스 루트 3 이거 똑같아서 약분되니까 최종 찾은 게 탄젠트 세타라는 값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구나 이렇게 지금 찾아놓고서 문제를 풀겠다고. 이렇게 탄젠트 값을 찾으시라고요. 그러고서 세타가 아까 4,4분면이요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삼각형 다시 그려서 사인 코사인 첫자란 수로밖에 없겠구나. 그럼 여기가 루트 3이고 여기가 지금 1이고 여기가 2인 거구나. 그럼 이제 사인 세타 거기에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니까 그럼 사인 세타는 지금 2분의 1의 몇 사분면이었다고? 4사분면. 그럼 마이너스에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2분의 루트 3 F5가 양수. 그러니까 얘는 결국 마이너스 4분의 루트 3이에요. 이렇게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531번 문제 정사각형 한 변 길이가 6짜리인 게 있습니다. 근데 비를 중심으로 이렇게 그림이 되어 있고 결국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가 목적입니다. 근데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했었을 때 벌써 보면 이 색칠한 부분을 두 부분으로 나눠준 이 두 관계는 합동이라는 건 당연히 바로 알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 나는 지금 이때 이 한쪽 부분만 넓이를 구해서 곱하기 2를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고요. 그때 이 문제에서의 가장 중요한 논점은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구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래. 근데 이 부분을 구할 때 생각이 뭐냐? 여기 안쪽 상황에서 지금 보는 건데 여기 안쪽 상황에서 결국 예각도가 몇 던지를 찾아야 된다고? 아니면 너희에게는 지금 이 상태에서 어차피 부채꼴이 빠질 거니까 예각도가 몇 던지를 찾아야 된다고. 근데 이 각도를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란 말이야. 그럼 중학교 1학년 때 뭘 배웠느냐? 얘를 중심으로 원을 갖다 그렸어요. 부채꼴이. 그럼 얘 갖고 부채꼴이 갖다 그려졌으니까 반지름으로서 얘네들의 길이는 똑같고요. 근데 이 비각도도 부채꼴이 갖다 그려진 거기 때문에 얘도 반지름이고 얘도 반지름에서 이 길이도 똑같아요. 이렇게 지금 배웠었다고요. 그럼 결국 이 상태에서 이 안에 있는 얘 도형이 정삼각형이 되기 때문에 얘가 정삼각형이 되기 때문에 이 한각도는 즉 60도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3분의 파이구나 이렇게 지금 알고 들어갈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 각이 3분의 파이라는 걸 알고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얘가 지금 3분의 파이. 그럼 이 부채꼴에 대한 내용, 여기 각도는 30도인
6분의 파이요 이렇게 지금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는 이 파란색 부채꼴 이것 값에서 여기서 이 빈 부분을 제외를 시키겠구나. 그게 이 넓이를 구하는 식이구나.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파란색의 부채꼴 넓이를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 반지름이 6이고 중심각이 6분의 파이니 그러면 2분의 1 r 제곱 거기에 중심각 6분의 파이에서 그럼 이제 빼겠구나. 이 빈 부분에 대한 파트를. 그럼 이 빈 부분에 대한 파트를 공부하는 내용은 여기에 대한 이 빈 부분은 우리가 그림을 중학교 1학년 때 활꼴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근데 활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부채꼴에서 그 안에 있는 삼각형이 빠지면 활꼴을 구해요. 이게 지금 활꼴을 구하는 방법인 겁니다. 활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부채꼴 넓이에서 즉 여기 빨간색 파트가 이제 다시 이야기가 얘 부채꼴에서 여기 아까 들어가는 정삼각형 얘 넓이를 빼주면 이 부분이 나오겠어요. 이렇게까지. 그럼 다시 여기 반지름 6이고 여기 3분의 파이니 얘는 2분의 1 r제곱 36 거기에 곱하기 3분의 파이 여기에서 정삼각형 넓이 구하는 식 4분의 루트 3의 한 변 제곱 36을 빼주시면 그러면 지금 여기서 색칠한 부분의 한쪽 파트를 넓이를 구했구나. 나머지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뭐 여기 상태에서 얘를 계산하니까 3파이 얘는 6파이 얘는 9루트 3 그럼 최종 얘는 9루트 3에서 마이너스 3파이요 이렇게 구해준 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한 파트만 구한 거니까 최종적으로 넓이는 얘의 2배인 18루트 3 마이너스 6파이요 이렇게 구하세요. 이게 되는 답이 되겠네요. 그럼 그때 얘가 a 루트 3 마이너스 b파이라고 쓰여져 있으니 a 값이 18이고 b의 값은 6이라고 두라는 거구나. 그럼 a, b를 곱한 값을 갖다 써라. 그러니까 얘는 108이요. 이렇게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536번 문제에서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전제조건 깔아준 여기부터 먼저 확인을 하시면 고1 때 배웠던 제곱근 성질에서 신경을 쓰다 보니 제곱근을 루트를 따로 곱했는데 루트가 한꺼번에 씌워진 거에 마이너스가 튀어나왔대요. 그 이야기가 얘기해주는 내용은 둘 다 음수여야 됩니다 라는 내용을 먼저 깔고 들어갔구나. 그래서 여기서 깔아주는 조건은 코사인 세타가 음수고 탄젠트 세타도 지금 음수가 되세요. 이렇게 먼저 깔아줬구나. 그럼 다시 이 조건 갖고서 얘 부호부터 찾으세요. 그럼 코사인이 음수랬으니까 얘는 지금 2, 4분면과 3, 4분면 얘는 지금 2, 4분면과 4, 4분면 결국 세타는 2, 4분면이라는 소리로 일단 문제를 풀기 시작하라는 거구나. 이렇게까지 하나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얘기해줬던 내용이 이겁니다. 저기를 다 쓰기 전에 표현을 하면 지수법칙 파트에서 했었을 때 a 제곱 돼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절대값 a요 이렇게 아까 써라는 거 배웠었죠. 세제곱근에 a 세제곱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그냥 무조건 a라고 나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배웠어요. 4제곱근에 a 4제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다시 절대값 씌우세요 라고 배웠어요. 즉 n제곱근 a의 n제곱이라고 되어 있다면 사라지는 게 목적이긴 한데 그때 n이 홀수냐와
n이 짝수냐에 따라서 나오는 게 달라지는구나. 근데 홀수였을 때는 그대로 사라져서 a라고 나오면 되는구나. 근데 짝수였었을 때는 얘가 무조건 절대값 씌워서 표현을 하라는 거였겠구나. 이게 지금 제곱근 성질에서 배워갖고 온 거라고요. 그럼 이제 이 문제의 결론을 갖고 보다 보니 얘는 제곱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절대값 씌우라는 소리겠구나. 그래서 절대값 탄젠트 세타. 근데 여기서는 지금 세제곱이네요. 그럼 세제곱이면 홀수 제곱이니까 그대로 나와라.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코사인 세타라고 나오시면 되겠구나. 더하기. 여기에 다시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니까 절대값으로 나와라. 빼기. 저긴 절대값이었으니까 절대값 코사인 세타에 플러스 탄젠트 세타에 갖다 쓰라는 거고, 마지막 아래쪽에 있었던 것도 절대값 씌워 있으니까 얘를 갖다 쓰세요.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시면 되겠죠. 다시 부호 확인하니까 세타가 이사분면이니까 얘 음수. 그럼 이 상태에서 얘는 지금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인데 어차피 사인 코사인 같이 있으니까 이거를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꿔줘서 곱하기 코사인이라고 갖다 쓰면 되겠구나. 이사분면이니까 얘도 음수. 그럼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라고 나오시면 되는 거고, 마이너스 여기서도 음을 더했으니까 최종적으로 음수가 돼서 마이너스 C 마이너스 T라고 나오시면 되는 거고, 양수에서 음수를 빼줬으니 양수가 되시겠죠? 그럼 이때는 그대로 나오세요. S-T라고 그대로 나오세요. 마이너스 S, 마이너스 C, 플러스 C, 플러스 T, 마이너스 S, 플러스 T 이렇게 갖다 쓰라는 거겠구나. 그러면 이때 사라지고 마이너스 사인 두 개니까 마이너스 2 사인 세타와 거기에 플러스 2 탄젠트 세타구나. 이렇게 답이 나오시면 되니까 2번 체크하시면 답이 되겠구나. 이렇게 문제 풀리시면 되겠죠. 538번 문제에서 두 수 알파가 있고 베타도 표현해주는데 어차피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하래요. 그럼 이 문제는 당연히 알파도 좀 간단하게 베타도 간단하게 바꿔라 라는 소리밖에 없겠죠. 그럼 이때 이 알파를 간단하게 바꾸려는데 하나는 탄젠트가 보이고 하나는 코사인이 같이 보입니다. 그럼 해줄 행동은 탄젠트를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꿔줘서 써야 되겠구나라는 소리밖에 없겠죠. 그럼 여기는 지금 1 마이너스 코사인 4제곱분의 사인 4제곱에 거기에 곱하기 코사인 제곱에, 그럼 쟤도 바꿔준 상태에서 들어가 보니까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이라고 일단 이렇게 바꿔줬구나. 그러면 여기 상황에서 코사인 제곱 분배해서 쓰니까 코사인 제곱 약분을 해주면 되니까 여기는 코사인 제곱에 사인 4제곱 맞죠? 거기에 플러스 여기는 지금 다시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이렇게 갖다 쓰여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번에도 지금 분수가 벌써 통분이 되어 있는 얘네 둘을 먼저 계산해줘도 되겠죠. 그럼 여기는 코사인 제곱에 코사인 제곱분의 마이너스 사인 4제곱에 플러스 사인 제곱이라고 갖다 쓰여지는구나. 근데 여기 상황에서 볼까요? 얘는요 S4제곱 S제곱이면 당연히 S제곱으로 묶어줄 생각을 할 건데 최고점 웬만하면 마이너스 보기 싫어서 마이너스 S제곱으로 그냥 S제곱으로 묶으세요. 그럼 얘를 S제곱으로 묶으면 마이너스 S제곱에 플러스 1 이렇게 지금 쓰여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다시 1 마이너스 S제곱 보였으니까 뭐가 될 거다? 그럼 얘는 코사인 제곱이 되는 거니까 결국 코사인 제곱 약분이 되면 결국 얘는 C제곱에 거기에 플러스 S제곱만 남았구나. 그러니까 얘 값은 1이구나 라고 해서 알파 1이라는 걸 찾으라.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두 번째 베타도 똑같이 꾸며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때 사인 제곱분의 1과 1 마이너스 사인 제곱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인데 그냥 벌써 바꿔줄 수까 생각하겠죠.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은 네, 코사인 제곱으로. 그럼 여기는 사인 제곱분의 1 거기에 곱하기 얘는 코사인 제곱 곱하기 얘는? 네, 얘는 사인 제곱 거기에 곱하기 이렇게 지금 돼 있을 거고 그럼 최종적으로 여기는 1 플러스 t제곱 이렇게 돼 있었는데 또다시 사인 코사인 보이니까 여기도 코사인 제곱에 사인 제곱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계산하는 거 사인 제곱은 약분이 되었을 거고요. 코사인 제곱을 분배해서 곱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이요. 아 그러니까 이것 값도 1 이렇게 나오시겠구나.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하라는 건 알파도 1이고 베타도 1이었으니까 더해진 값은 2요. 이렇게 계산을 하세요. 이런 식으로 식정리하라는 소리밖에 없겠죠. 네, 547번 문장 그냥 이해죠. 길이가 16인 끈을 남김없이 사용을 해서 부채꼴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일단 이야기를 깔아줬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 이 부채꼴의 둘레가 16이구나. 남김없이 사용을 했으니까 이렇게 좀 먼저 표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 둘레가 16인데 거기서 넓이에 대한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넓이. 그럼 넓이를 구하려면 부채꼴 반지름 길이가 필요할 거고 중심각이 필요하거나 호 길이가 필요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둘레를 알려줬으니까 호 길이를 16에서 이하를 빼준 걸로 갖다 쓰면 되겠어요. 이렇게 지금 갖다 쓰여주시겠죠. 그럼 그때 이 상황에서 이제 뭐야? 넓이를 구하래요. 그럼 호 길이랑 부채꼴 반지름을 아니까 2분의 1 곱하기 부채꼴 반지름에 거기에 호 길이 16 마이너스 2r. 아 이게 넓이가 되는데 그 넓이가 12 이상이 되게 만들어줘라. 그래서 12 이상이요. 이렇게 식을 갖다 쓰라는 소리겠구나. 그럼 얘는 R에 대한 2차 부등식이 나왔어요. 라는 소리밖에 없겠죠. 그래서 R에 대한 2차 부등식을 먼저 풀어주세요. 라는 소리를 바꿔주시면 되겠구나. 그럼 여기는 8R 마이너스 R제곱 12. 그럼 이때 R제곱 마이너스 8R 플러스 12가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갖다 쓰여질 거고 그럼 이때 얘가 지금 6과 2 마니까 2 이상 R이 6 이하요. 이렇게까지 먼저 표현을 해줬겠죠. 근데 거기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질문한 내용을 다시 보니까 이 부채꼴 중심각의 크기 그거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이제는 중심각 크기 구하는 식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중심각 크기를 구하는 식은 즉 이 중심각 얘에 대해서 식을 써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 이때 얘는요 호 길이 구하는 식을 갖다 놔도 상관이 없겠죠. 즉 R 곱하기 세타가 얘랑 똑같은 거니까 다시 말하면 세타는 R분의 16 마이너스 2여 이렇게 지금 쓰여져 있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 세타라는 얘가 R에 대한 함수로서 표현이 되는데 정역을 알려준 거잖아요. 2부터 6까지라고. 그래서 이 함수의 최대를 구하라고요. 그럼 이때는 R이라는 변수가 분모에 있으니까 분수함수가 되겠죠. 그럼 얘 분수함수 그래프만 갖다 그려보면 되는데 분모가 0이 되는 게 점근선이니까 X는 0 점근선 Y는 마이너스 2 점근선 그리고 여기가 양수니까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그려졌어야 되는구나. 근데 거기 상태에서 얘가 지금 정역이 2부터 6까지 살리래. 아 그러면 여기 상태에서 2부터 6까지 살려라. 그럼 이때 여기서 가장 높은 값을 찾아라. 아 2였을 때 가장 높겠구나. 그래서 R 대신 2 집어넣으라는 소리겠구나.
그래서 2분의 16 마이너스 2로서 계산을 하세요. 그럼 8 마이너스 2니까 6이요. 이렇게 해서 최대값을 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함수 상황으로 또 바뀌어진 거라고. 550번 문제 그냥 규칙성 문제죠. 그럼 규칙성에 있는 문제는 자기가 규칙이 나올 때까지 일일이 다 대입해봐라 라는 소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쓰여져 있는 말이 여기 있는 이 각을, 근데 지금 그 각을 문자 뭐 갖고 표현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n 갖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n 갖고 표현한 그 각을 동경을 OPn이래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 n이라는 숫자가 결정이 되면 여기에다 대입해서 찾아라 라는 소리밖에 없겠죠. 근데 동경 OP2, OP 100가지 중에서 OP1과 같은 위치에 있는 동경을 찾으세요. 그럼 같은 위치에 있다라는 건 우리가 일반학 표현으로 같은 거 찾으라는 소리밖에 없겠죠. 그래서 OP1부터 찾아주면 OP1이라는 값은 n 대신 뭐 지금 1 집어넣어라 라는 소리밖에 없겠네요. 그럼 n 대신 1 집어넣어서 360 거기에 곱하기 1에 더하기 마이너스 1에 1제곱 곱하기 90 곱하기 1을 계산해서 표현을 하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를 지금 계산을 해주니까 360에서 거기서 마이너스 90이니까 270이구나. 그래서 OP1이 나타내는 동경은 270도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그럼 이제부터 OP2, OP3 이렇게 해서 규칙상에 나올 때까지 다 나열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럼 이때 n 대신 2 집어넣으니까 여기는 360 곱하기 2에 마이너스 1에 제곱 곱하기 90 곱하기 2 갖다 쓰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360 곱하기 2 그대로 두시면 되겠죠. 그러면 360 곱하기 2 어차피 얘는 회전수니까 그대로 둘 거고 얘만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180 그러니까 얘가 나타내는 동경은 180인 동경을 나타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고요. OP3는요 3을 집어넣으세요. 그럼 360 곱하기 3에 마이너스 1의 세제곱에 곱하기 이 상태에서 90 곱하기 3이겠죠. 근데 지금 계속 봤었을 때 이제 얘기가 360 곱하기 3은 어차피 회전수니까 신경 안 쓰겠죠. 그럼 뒤에 쪽 각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얘는 지금 마이너스 270도를 나타내는 거겠죠. 근데 마이너스 270도를 양각으로 표현하면 몇 도랑 똑같죠? 얘는 90도랑 똑같아요. 이렇게 지금 표현할 수 있겠죠. 양각으로 표현하면 90도랑 똑같구나. 그럼 270도랑 다르니까 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나머지 OP4는요. 360 곱하기 4에 거기에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1에 4제곱 곱하기 90 곱하기 4요. 이렇게 지금 쓰여주시겠죠. 그럼 이번에도 지금 앞에 거 어차피 버려놓고 들어가시면 얘 계산하니까 얘는 그럼 이때 얘는 결국은 원래 0도랑 똑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OP5도 다 구해서 지금 아직 규칙이 안 보였으니 360 곱하기 5 이렇게 지금 쓰여질 거고 거기에 마이너스 1에 5제곱 거기에 곱하기 90 곱하기 5 이렇게 갖다 쓰여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얘 마이너스 450도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450도 지금부터 더 줄여주면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360도에 거기에 마이너스 90도가 될 거고 그 마이너스 90도는 뭐랑 똑같죠? 네, 플러스 270도랑 똑같은 거니까 이때 얘랑 똑같구나 라는 걸 찾을 수 있겠죠. 확인 과정으로 OP6까지가 순환이 되는지를 확인하면 되니까 360 곱하기 6에 마이너스 1에 6제곱에 거기에 곱하기 90 곱하기 6이요. 그럼 여기는 지금 540도가 되고 그럼 이거는 360 플러스 180도니까 이거는 예각이랑 똑같구나. 즉 얘는 4개마다 반복이 되는구나 라는 소리밖에 없겠네요. 그럼 결국적으로 지금 얘랑 똑같은 거는 OP1과 똑같은 거는 OP5랑 똑같고
그 다음 뭐랑 똑같아야 돼요? OP 9랑 똑같고 이렇게 되는 얘의 개수를 찾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의 개수를 찾으세요 라고 했으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이 개수가 총 몇 개였는지를 세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n이 102하까지 했으니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잖아요. 네, 551번 문제 도형 문제부터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이 반지름의 길이가 1짜리인 게 있었고요. 점 A가 3, 4분면 위에 있다라고 여기를 깔아줘서 일단 여기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 각의 크기를 일반적으로 세타다 이렇게까지 지금 표현을 해준 게 여기 내용까지 되겠죠. 그리고 점 A에서의 접선이래요. 그래서 그 접선이 그려졌고 뭐 X축과 만나는 데와 Y축과 만나는 데의 절편들을 BC라고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삼각형 OBA와 삼각형 OAC의 넓이의 비는 1대2입니다. 그럼 OBA 이 넓이야. OCA 이 넓이의 비율이 1대2입니다. 그때 사인 세타를 구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해줬어요. 근데 여기서 니네가 지금 볼 건 뭐냐면요. 그림 상황이 벌써 돼 있잖아요. 접선이 나왔으면 항상 수직 표시하셔야 된다. 이것부터가 먼저 시작인 거고요. 그리고 나서 다른 건 일단 다 갖다 버리고 이 세타 일단 갖다 버리고요. 그냥 여기 상황부터 먼저 볼게요. 얘 넓이비가 1대1이에요. 이 넓이야. 여기 있는 두 넓이가 1대2합니다. 그럼 얘랑 얘랑 1대2라는 건 뭘 알려준 걸까요? 근데 AB와 AC의 길이 B를 알려준 거예요. 높이가 같은 삼각형이기 때문에 밑변 B가 넓이 B가 될 겁니다. 그럼 여기를 그냥 A, 여기를 EA 이렇게 두겠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되시겠죠? 그리고 이야기가 다시 뭐냐, 얘 반지름이 몇이었어요? 1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반지름이 1이라고요. 그럼 이때 이 상황에서 얘는 좌표 평면에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90도라고. 그럼 중학교 2학년 때 직각삼각형의 그 직각에서 밑변으로 수선을 내렸었을 때 그때 이 그림 갖고 외워줘야 되는 공식 4가지가 존재하는 사형 공식이라는 게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공식들이 있다고. 비율 관계에서 이 4가지 갖고. 근데 그 4가지 중에서 니네가 기억해야 되는 이 문제의 공식은 얘를 지금 길이를 갖고 표현하니까 AH 길이가 1이었고 BH 길이가 A고 여기 길이가 2A였을 때 얘 갖고 나오는 사용 공식이 뭐가 있었냐고. 얘를 제곱해 준 것이 양쪽 곱해진 거랑 똑같아요. 이게 지금 공식이 있었던 거라고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럼 결국 A제곱이 2분의 1이요. 이렇게 돼서 A 값은 루트 2분의 1이구나. 이렇게 지금 찾고 들어갔대요. A 값이 루트 2분의 1이구나. 이렇게 지금 표현이 돼 있고요. 거기 상황에서 또 한마디만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차피 사인 세타 구하랬잖아요. 우리가 그림 상황으로 삼각 B를 읽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때 사인 세타를 읽으려면 이때 이 삼각형을 수선을 어느 쪽으로 내리라고? 그럼 X축으로 내려서 나는 지금 이때 이 원점과 이루는 여기 각에 대한 삼각비를 읽고서 4분면만 챙기시면 되겠죠. 맞아요?
그럼 이 각만 읽어주면 되는 거니까 이 각을 알파라고 놓고서 이 각만 읽어주면 되겠다고. 근데 이 각의 알파에 대한 내용은요. O, A, B 얘도 직각삼각형이죠. 그럼 여기에 대한 이 알파 각이랑 똑같다고 표현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 알파가 지금 여기에 쓰여져 있는 이 알파랑 똑같다고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시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필요한 건 O, 여기 있는 이제 이 알파 값만 찾으면 되겠구나. 근데 OA의 값이 벌써 얘가 1이었고 여기 길이가 루트 2분의 1이랬으니 아 얘가 꼭 피타고라스를 갖다 써서 여기 길이를 표현하시면 되겠구나. 근데 숫자를 갖고서 이렇게 풀기가 싫으니 비율을 조금 늘려줘서 여기에 루트 2를 곱해준 얘가 1이고 그럼 여기에는 루트 2라고 놓을 수 있고 그러면 1대 루트 2니까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인 여기가 루트 3입니다. 이렇게 비율로도 바꿔줄 수가 있겠구나. 그럼 여기서 최종적으로 사인 세타를 읽으세요 라는 자체는 이 삼각형에서 사인 알파 값을 먼저 읽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루트 3분의 1이요 이렇게 읽어줬는데 근데 여기 상태에서 세타가 몇 사분면이었으니 3, 4분면이었으니 마이너스 갖다 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 답은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요 라고 답을 쓰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게 551번 문제가 된다. 552번 문제도 원에서 진짜 많이 써먹어야 되는 행동들인데 일단 그림과 같이 길이가 2인 3분 AB를 지름으로 하며 거기에 반원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반원이 존재를 하면서 삼각비가 존재를 하잖아요. 그럼 니네가 가장 먼저 생각을 해줘야 되는 행동은 이건 다 중3 때 배웠던 내용 중에서 반원을 갖고 있으면 그 반원에 대한 원주각이 항상 90도구나. 얘는 항상 먼저 표현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얘가 반원에 대한 중심각이 90도구나. 그래서 여기서 BAP 얘가 5분의 4가 되도록 잡았다라는 자체는 이 각을 세타라고 놓았었을 때 그럼 여기가 지금 BAP인 여기가 세타잖아요. 그럼 이 그림 상황에서 니네가 표현하는 건 BAP에 대한 직각삼각형인 여기가 지금 5분의 4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지금 이 직각삼각형을 먼저 보셔야 된다고. 이걸 첫 번째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 또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 원과 원이 접할 때는 즉 여기서 첫 번째 부채꼴 OBP에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R1이래요. 근데 부채꼴에 접한다는 자체는 그냥 얘 커다란 원 안에 여기 있는 이 원이 지금 접한대요. 근데 원과 원이 지금 저런 식으로 접하잖아요. 그럼 그때 니네가 해야 되는 행동은 안에서 만약에 접했어. 저 문제처럼. 그럼 무조건 중심과 얘 중심과 그리고 접점까지가 일직선이 되도록 무조건 갖다 그리셔야 돼요. 얘가 가장 먼저 해줄 행동이라고. 즉, 이 R1에 대해서 내가 해석을 하고 싶으면 얘 접점과 얘 중심과 이 원의 중심이 일직선이 되게 항상 그림이 그려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럼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형태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선에 대해서 얘 선에 대해서 지금부터 계산하는 걸로 공식을 뭔가를 써서 문제를 풀자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얘 선에 대해서 쓰자. 그리고
또 원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 상황에 대한 내용들은 니네가 당연하게 기억해야 되는 게 일단은 이 접점 좌표가 A고 이 접점 좌표가 B라면 여기 상태에서 얘 P점에서부터 얘까지 길이가 같구나.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거기에 하나 더 생각을 하다 보니 그럼 얘도 원의 중심과 연결을 하시면 얘 접선에서 수직 표시하고 얘 접선에서 수직 표시를 하기 때문에 둘은 합동이 되는 거고 즉 다시 말하면 이 각이 2등분 된다고 중심에서 그린 각이. 그럼 여기서 얘기해주는 내용은 다시 뭐냐. 여기 상황에서 원 밖의 점에서 이 노란색 원에 대한 접선과 접선이 지금 만났다고. 그러면 이때 이 각이 2등분 됐어야 된다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얘가 지금 세타예요. 근데 이 각을 우리는 호 PB에 대한 원주각이라고 불렀어요. 그럼 얘를 중심이랑 갖다 그리면 얘는 중심각이 되는 거고 근데 그 원주각과 중심각과의 관계는 무조건 2배가 되세요 라고 해서 2세타요 이렇게도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P, A, B 여기가 지금 세타이니 P, O, B 여기는 2세타가 됐어야 되고 그걸 절반으로 나눠 갖는댔으니 여기 하나의 각도가 다시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줬다고. 그러고서 나머지 이야기는 시작이 여기가 되겠죠. 아까 원에서 접선 상황이 나오면 항상 접선까지 수선을 무조건 내려야 되는 그림이 또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여기를 접선을 수직으로 내려줬구나. 그럼 이제 나머지를 이용하다 보니 이 노란색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1이래.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반지름이라서 R1이요.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줄 거고요. 근데 얘도 원 중심에서부터 얘 원까지 이르는 거리니까 여기도 반지름 R1이요.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줄 거고요. 그럼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원의 반지름, 즉 제일 커다란 원의 반지름 길이는 1이 되었었으니 그 1이라는 데서 R1이 빠진 1 마이너스 R1이요.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겠구나. 그래서 나는 이 파란색 삼각형에서 이 세타를 갖고 있는 각에 대한 얘 길이랑 얘 길이를 알았는데 그때 이 세타를 갖고 있는 코사인 세타가 5분의 4라며. 그럼 코사인 세타가 5분의 4면 사인 세타는 5분의 3일 거고 다시 말하면 얘 갖고 사인 세타를 읽을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그거 갖고 반지름을 찾겠다고. 이 파란색 삼각형에서 사인 세타가 빗변 길이 1 마이너스 R분의 R1이요.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는 거고 그게 5분의 3이에요. 이렇게 방정식을 이용을 할 거라고요. 그럼 여기가 5R1이 3-3R1이요. 라고 쓰여지니 이제부터 R1의 값은 계산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8R1이 3이고 그럼 여기가 8분의 3이요.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줬대요. 그래서 얘 첫 번째 하나 표현한 거거든요. 그럼 두 번째 R2도 보세요. 근데 R2 상황도 어떻게 되느냐. 얘도 지금 얘가 원이 또 접했다고.
이 R2에 대한 원도 제일 커다란 원과 접했어요. 그러면 계속 말하는 게 원의 중심이랑 접점이랑 얘 제일 커다란 원의 중심까지가 무조건 일직선으로 갖다 그려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있었던 거고요. 그때 거기 상황에서 또 이야기가 뭐냐? 이 문장에서 벌써 이렇게 깔아주는 게 호 AP를 2등분하는 점과 그리고 3분 AP의 중점의 지름의 양끝점을 하는 반지름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줬는데 얘가 지금 이 선에 접한다고. 이 선과 지금 접한다고요. 그럼 여기도 지금 수직 표시가 되시겠죠. 그럼 여기 쪽 원에서만 다시 보시면 항과 수직으로 만났으니 여기 길이가 2등분이 된다고. 근데 여기 상태에서 얘 반지름 길이들은 R2, R2라고 그냥 주어졌다고. 그럼 여기 상황에서 나머지 보니까 아까 여기 각도가 세타라며. 근데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지금 현재 1이었고요. 그럼 이때 여기 상황에서 뭐야? 아까 이 세타에 대한 삼각형 여기 상황에서 보면 이번에도 난 이 길이를 먼저 표현하고 싶은데 그럼 얘는 1-R 2R2요 라고 지금 쓸 수 있는 상황이 되시겠네. 그럼 또 얘랑 얘 갖고 읽을 수 있는 건 사인 세타 읽을 수 있는 거잖아요. 세타 갖고 빗변분의 높이를 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사인 세타를 그냥 읽었다고. 그럼 1분의 1 마이너스 2R2요 이렇게 지금 쓰여지는 거 그게 지금 또 5분의 3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5 마이너스 10R2가 3이랑 똑같아요. 그럼 10R2가 지금 이 상태에서 2랑 똑같고 그럼 R2의 값은 이번엔 5분의 1이요.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래서 R1 값 나왔고 R2 값 나왔으니까 그 둘을 곱해주세요. 그래서 40분의 3이요. 이런 식으로 도형 이해를 하시는 거라고.